첫 번째 이슈입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소비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는 소비와 매출이 예전만큼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늘 시장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네. 항상 낙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산타 선물 배달된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쯤 택배를 붙였을 거예요. 네. 이미.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엔 그랬잖아요. 그 대선이 있기 전에 공화당과 바이든 쪽 민주당 모두 다 경기 부양책을 하긴 할 거다. 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적은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할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의 기저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경상수지 적자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흑자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네,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면 보이지 않는 통화 정책을 통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충분히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 측에서 바이든 측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경계 심리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점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어떤 변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다시 한번 풍부해진다면 시장은 지금 보이는 랠리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부 변수잖아요. 미국 증시든 유럽이든 기타 대한민국이든 모든 국가의 증시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악재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들이 잘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핵심은 역시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에서 M2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급격하게 6, 7, 8월 이렇게 증가를 함에 따라 통화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비 지금 약 반년 정도가 흘렀죠. 그런데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장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년 정도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를 더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면 걱정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실물 경제가 과연 이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실물 경제가 꼭 금융 경제를 뒷받침해야 되는가. 괴리감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 괴리감의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저는 지금처럼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감이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국면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나아지게 된다면 예전처럼 보안기조에 놓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융경제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실물경제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지금 구간이 결코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실물 경제가 나아지는 국면이 뚜렷하게 나온다면 지금 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금융 경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 한해 언택트가 그리고 4차 산업이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섹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은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당 섹터를 잘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한 1년간은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시장 이제 걱정은 넣어두시고 좋은 섹터와 종목을 찾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영업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사들의 배당금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중간 배당금이 줄어든 만큼 연말 배당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을 이제 이번 달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돼요, 조 전문가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 좀 봐볼까요, 전문가님? 저는 역시나 고배당주 그리고 고배당 정책을 지향을 하였던 금융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도 나름대로 괜찮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이건 철저하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해당 섹터가 오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얼마만큼 안고 여기에 따른 기대 수익을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정말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더딘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굳이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배당이 조금 포기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더욱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상당히 크신 분이라면, 또 투자 성향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짙으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매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리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 수익이에요. 확정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정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금융주라든지 고배당주를 포지션에 또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투자자 본인의 판단인 만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그런 거죠. 배당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있는데 이 배당 락이 끝이 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 배당 락이 끝난 그 다음 날 시장이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강하게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올해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이 배당락 그 다음 날 지수가 크게 빠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뜻하는 것은 배당도 받고 매매에 따른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점, 그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주 KB금융 우선 보면 지금 주가가 46,000원대인데 최근에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이었나요? 이 거래일 전에 한번 주가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시장이 당시에 함께 밀리면서 나왔던 이 정도의 하락일 뿐 추세가 지금 꺾인 게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KB금융을 오히려 22평선을 무난하게 타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매력은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KB금융의 주가 상승만큼 탄력이 나오지는 못하죠. 그러면 신한지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KB금융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월등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금융주 다 좋고요. 또 다른 뭐 골프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안는 것에 따른 보상입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좋다면 굳이 동일한 리스크를 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 수익이 기대가 되는 기업을 편입하는 것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점, 그 점 인지하시고요. 배당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거와 함께 시장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배당주로는 금융주를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통상 배당을 하고 나면 배당 단기에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하셨습니다. 매매 차익 실현과 또 배당까지 가능한 증권주, 은행주 중에서도 KB금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